반갑습니다. 시즌스타기입니다. 9월 4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정도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규제와 피가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 일정에 따른 유동성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화가 두드러지면서 이번 주와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도 끝나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주식시장에 큰 재료가 부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반영된 악재성 요인들도 내성이 생긴 만큼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 하락장에서 MSCI 신흥국 지수는 잭슨홀 회의 이후 3.6%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선진국과 비교한 상대적인 강도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의 저평가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9월 추석 연휴 전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기 재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는 먼저 5G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14일 날에 아이폰 13이 공개가 되고 4G에서 5G로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 판매량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월 중 표결이 예정된 미국 하원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광대역 통신 확충 항목에 650억 달러가 편성된 것도 통신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동향과 물가도 발표될 예정인데, 중국은 올해 상반기 10년 만에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하는 호황을 이뤘지만 지금은 다시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중국 정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통화정책이 부양 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은 부분들이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되고, 예를 들어 지준율 추가 인하 같은 것이 더해지면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준율이라는 것이 중국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또 내려가면 단기 유동성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국내 증시에는 안 좋은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수익의 시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